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네, 건강을 위해 한가닥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무심코 아유 내가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했던 이런 넘겼던 증상들이 알고 보면 우리 몸의 큰 병원에 알리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건강한 수다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단순 노화인 줄 알았는데 치료 골든타임이었다? 그럴 수 있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 몸의 신호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진료실에서 보면 우리 환자분들이 아유 요즘에 갑자기 횡단보도 건너기가 되게 벅차다. 또는 아니 뭐 별거 아닌데 병뚜껑을 잘 못 따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다들 그냥 기운이 빠져서 그런가 하시는데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절대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이게 엄연한 질병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근육은요, 사실은 운동기관이라기보다는 에너지 탱크, 면역기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데, 만약에 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악력이 약해졌다 한다는 이야기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우리 몸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생명력이 떨어졌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실제로 보행 속도가 느린 노인의 사망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2.5배나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걷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근감소증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로 전 세계 지금 화두 중에 하나가 노인의학이죠. 한 60, 70대 이상의 질병들의 사망률과의 이 상관성을 따져봤을 때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들 제일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근감소증 자체가 사망률 높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점점점 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게 요즘에 최근에 발표거든요. 그래서 근감소증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근육이 나이 들면 줄지 않을까? 물론 줍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근육이 30대의 근육이 최대치가 보통 되고요. 30대를 넘는 순간부터 매년 보통 평균 1%씩 줄어듭니다. 1%씩. 그래서 80대 정도 되면 50%가 줄어서 30대에 반밖에 안 되는 이러한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의 평균적인 자연스러움인데 근감소증은 여기에서 좀 더 빠르게 더 감소가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급격하게 나타나서 여러 질병과 사망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본인의 이 근육량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암환우들 입원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매주 한 번씩 하는 검사가 BMI 검사예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게 사실은 지방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근육량 알려고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우분들이 특히 그 암을 이제 요양하는 분들은 근육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면역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 맞아. 그래서 저도 그래서 여러 그동안에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게 우리가 체중의 변화는 우리가 물어보면 알아요. 20대 때 얼마였어요? 얼마입니다. 뭐 30대 때 얼마입니다인데요. 환자한테 특이한 건 뭐냐면 바로 전주에 건강검진을 한 환자한테도 지난주에 검사 결과에서 체지방률은 몇 프로였어요? 근육량은 얼마였어요? 물면 열의 압은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체중 재는 습관이 이제 많이 밝혀져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성분이죠. 근육량과 지방량 이런 것들을 재는 것도 우리가 한 1년에 한 번, 뭐 한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그 수치를 알고 내가 늘었나 줄었나 이런 관심을 좀 가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근감소증 말고도 또 다른 변화들도 우리가 볼 필요도 있는데 왜? 식사할 때 변화도 잘 봐야 됩니다. 왜? 밥 먹다가 아니 물 마시다가 그전에는 안 그래도 이상하게 갑자기 어르신들 캑캑거리면서 잘 안 되죠. 살에 들리는. 네. 그리고 다이어트도 별로 하는데 체중이 갑자기 쭉쭉 빠진다. 이게 다 문제가 되는 증상들 아닌가요? 이게 아주 또 노인분들 건강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식 삼키기 힘든 걸 연하곤란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목근육, 식도와 기도를 이렇게 구분해주는 그 판막 이런 근육이 나이 들면 늘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올 때 또 숨을 쉴 때 이게 판막이 열고 닫히고가 둔해지면서 이 연하곤란으로 인한 캑캑거리는 살에 들리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음식 먹을 때 어떤 액상의 어떤 물질들이 이게 기도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는 이런 게 수명을 엄청나게 단축시키고 생명의 위험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나이 들어서 체중 감소가 저는 해독을 하면서 보면 연세 드시면서 체중 저하가 건강에 제일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이제 그 암 환자든지 연세가 드셔도 약간 퉁퉁한 사람은 뭔가 병에 걸려도 이겨내는 힘이 받침이 돼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너무 말라 있거나 살이 쭉쭉 빠지는 과정에서 어떤 질병이 오면 그 회복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6개월 안에 자기 체중의 10% 이상이 감소가 되면 이 급격한 체중 저하라고 보는데 이런 경우가 다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질병에 의해서 단기간에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면 반드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잠깐 이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려야겠는데 지금 좀 전에 박 원장님 흡인성 폐렴을 말씀하시니까 딱 생각이 나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왜 그 한의학적 치료와 잘못된 민간요법이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전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 뇌졸중, 우리 중풍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었죠. 이때에 이 청심환 복용시키는 건데요. 갑작스럽게 왜 부모님이 쓰러지거나 막 입이 돌아 뇌졸중 현상이 생기면 그동안 들은 것 때문에 청심환이 이때 급하게 쓰인다고 생각해서 지금 막 입이 벌어지지도 않고 마비가 된 이런 상태인데 억지로 막 청심환을 급하게 복용시키려고 하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또 조금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청심환을 무슨 동네적 과자 먹듯이 먹는 분들이 있어요. 만병통치로.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동의보감을 보면은 이 중풍증과 중기증 겉으로 볼 때는 같은 증상으로 보이지만 원인 따라서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을 했었고 이 중풍에는 청심환을 먹으면 기사회생이 좋아질 수 있는 약이지만 중기증에 먹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무슨 사탕 먹듯이 먹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반드시 청심환을 복용하고자 할 때는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약인지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화곤란, 살에 들리는 이런 문제가 단순히 이 목 근육의 그 근감소로 인해서 올 수도 있지만은 이게 심각한 파킨슨이나 그렇죠. 다른 질환에 이런 질환에 연동이 되어서 이런 게 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감각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감각.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 기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젓가락질이 자꾸 서툴려서 반찬을 흘리거나 먹으면서 음식이 샌다든가 내지는 와이셔츠, 단추 이런 거 잠기도 힘들어지고 손발이 저리고 진짜 병도 못 따는 이런 증상들이 이게 기혈이 부족하게 되면 말초로 가는 신경이나 혈액이 안 되기 때문에 단순한 말초 신경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내 혈관이 막히기 직전인 미니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도 오게 되면 피곤해서 그렇다 내지는 뭐 스트레스 받았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미니 뇌졸중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와 있으니까 한의원은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원에 참고하셔가지고 오셔서 그 전에 막아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다 우리가 이제 나이 탓으로 돌렸던 이런 증상들인데 이런 사소한 증상들도 보일 때 병이 되기 전에 막는 우리 솔루션이죠. 왜 미치미병이라고 이제 병이 되기 전에 치료하는 방법. 뭐 구체적인 솔루션이 좀 있을까요? 기력이 떨어지거나 뭐 살이 빠지거나 할 때요. 이때는 기력을 좀 올려야겠죠. 기력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약재들이 인삼이나 황기 같은 약재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 좀 드시면은 면역 기능도 좋아지고 몸에 좀 열도 오르면서 이제 살도 오르고 이게 이제 기형도 좋아질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그 노화가 진행됐을 때 가장 먼저 노화를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이 뭐냐면은 하체 힘이 빠져요. 다리 힘이 빠지고 오래 걷지를 못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주위에는 그 성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노안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순차적으로 생긴다면은 내가 건강이 나빠지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빨리 한의원에 오셔서 기운을 올려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종류의 약들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네, 저도 아까 그 사례가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례가 자주 들리는 이런 분들은 이 목 근육 훈련도 필요합니다. 평소에 입을 크게 벌리고 왜 아예 이오우
이 운동이 우리가 꼭 어떤 얘기하기 전에 목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걸 평소에도 자주 해주면 관련된 근육들이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좋고 또 껌을 좀 자주 한 번씩 씹어주는 것도 저작근이나 이런 목 근육을 단련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의학적으로 우리 염천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엄지 우리 턱 밑으로 우리 손 한 마디 정도 뒤로 살짝 눌러가지고 쏙 들어가는 부위가 있거든요. 이 부위를 우리가 이렇게 눌러서 자극하면 굉장히 쉽잖아요, 자극하기. 평소에 요기 자극을 잘 해주시는 것도 이 삼킴 기능을 도와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노인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간단한 데서 진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 있잖아요, 물. 연세가 들면은 물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많은 병이 올 수 있으니까 물을 항상 하루에 8번 정도 따뜻한 물 드시는 습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하고 자고 나서 척추에서 많은 병이 오기 때문에 척추를 항상 풀어줘야 돼요. 이제 힘들면 요만한 베개나 아니면은 폼롤러 있잖아요. 가벼운 거로 해가지고 목, 등, 허리를 풀어주는 습관을 꼭 갖지 않으면은 큰 병이 왔을 적에 치료도 어렵고 회복이 늦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올라 하다가도 안 오게 되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을 먹고 햇빛 쬐고 그 다음에 척추를 풀어주는 습관을 꼭 갖는 게 좋습니다. 덧붙여서 좀 더 하면 좋을 게 습관적으로 할 거예요. 이빨을 딱딱딱딱 부딪히는 거, 그것도 많이 하시면 좋고요. 이건 잼잼. 아까 손발 저리고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잼잼 많이 하시면 좋고, 또 발끝 부딪히기. 이건 많이 아시죠? 이런 거 아침에 일어나서 눈 딱 떠가지고 일어나시 직전에 이런 거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내 몸이 보내는 이 마지막 구조 신호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앞서 얘기 들은 것처럼 이 작은 증상들이 결국 어떤 큰 병들의 전조증일 수 있다는 것을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혁재원님께서 한번 질문해 주시죠. 네, 그 둑이 무너질 때 갑자기 무너질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압력을 받고 받아서 임계점이 넘으면 갑자기 확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어요. 뭐 금이 가거나 물이 새거나 그런 건데 그런 걸 알면 그 사이에 보강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몸도 그와 똑같아서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한 가닥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보았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함께 갑시다.